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잘 되고 있다. 오히려 파월에게 금리를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파월은 너무 이르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파월 풋이나 트럼프 풋 이게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좀 더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런지, 그리고 미 증시가 언제까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일단 글로벌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치고 올라갔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죠. 자, 미증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면 또 2주 정도는 소요가 되고 지금은 장기 평선의 지지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 이제 하락의 브레이킹은 될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6월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3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죠. 4월, 5월, 6월까지 조정을 받아야만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반등다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의사록도 공개하고 CPI나 PPI 발표하는데 일단 목표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하락의 브레이킹을 해주는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고용이 발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강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나 이런 부분보다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트럼프는 여기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질 수 없다. 힘을 내라.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은 고용 지표는 개선이 됐지만 실업률은 4.2%까지 올라갔죠. 저기 4.3%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샤메 법칙에 해당된다. 샤메 법칙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선행적인 지표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급락에 대한 하락의 브레이킹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양봉도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세 정제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기세 좋게 상호 관세를 부과했어요. 자, 그렇지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트럼프를 곤욕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상호 관세에 각국이 맞불 관세를 놓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실업률이 4.2%인데 4.3%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4.4%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자, 시진핑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맞불 관세를 놨죠. 자, 트럼프를 향해서 11개의 화살을 쏘아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1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중국 관세율이 54%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죠. 자, 이런 우려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히토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들은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아무튼 유니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한 스퍼트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맞불 관세를 놓게 되면 좋아. 그럼 이제 호전적인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관세 보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은 경랑 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보수 정치 행동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죠.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1870년부터 1913년까지 가장 잘 살았다. 그때 우리는 관세 국가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관세 부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롤모델 맥킬리 대통령이 그때 재임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맥킬리는 누굽니까? 고율 관세를 주장하고 강경 보호주의자였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게 하원 의장을 거쳐서 하원 세입의장을 거쳐서 약간 온건해지긴 했지만, 이때 공화당이 집권을 했고 관세론자, 이 사람이 이제 보기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맥키니가 문을 연 36년간의 공화당 집권기에 좀 가장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6년의 집권을 마무리를 하고 공화당의 시대는 막을 내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관세 효과로 인해서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36년이 왜 막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했을까요?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관세 부과가 됐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면 대공황 중이었어요. 대공황이 잘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쪽에서 전쟁이 시작됐던 거죠. 자, 이때 대선 후보가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보호무역을 위해서 농업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으로 인해서 선거에 압승했죠. 트럼프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죠. 자, 취임 후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무트 상원의원하고 홀리 하원의원, 이 사람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무트 홀리법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이제 요 스무트 홀리법 때문에 강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자, 취임 직후에는 약간 친시장적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기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이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버블이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진행을 했던 거죠. 변동성이 극심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공청회가 시작이 되고 또 농축산물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 좋아. 그럼 공산품까지 요거 고율 관세를 좀 진행해 보자. 요것 때문에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하락을 했었죠. 자, 결정적인 이유는 페드가 지금 투기 심리가 너무 강하다. 일단은 시장의 자금을 좀 빨아들여 보자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무트 홀리법이 시장에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 정우 캐스터님께서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이 당시에 관세율을 평균 6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급감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오,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뭐 저는 요 스무티 홀리법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일단 스무트 홀리법이 진행이 됐을 때 보면 대공황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게 했지만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질 않았죠. 미국만 그나마 나은데 다른 뭐 유럽 국가나 이런 쪽은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각국이 이제 보호주의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보복 관세를 많이 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 우방국들이 상당히 미국에 대한 믿음이 좀 적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독일의 이제 나치가 집권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 2차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많이 재정이 좀 궁핍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물게 되고, 그럼 이제 얻어맞고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게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우방국들도 야, 이제는 미국을 믿을 수 없구나, 우방이 아니구나, 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중국은 좋아, 그럼 우리가 인구도 많고 우리가 좀 너희 수출한 거 좀 미국보다 조건 좋게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겠죠. 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또 미국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규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국제 정세도 좀 불투명하게 되고 또 세계 경제도 약간 침체받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무트 홀리법이 진행이 되고 나서 뭐 2만 개 품목에서 추가 관세를 냈고 이렇게 인해서 WTO가 조사를 해보니 이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세계 무역이 한 60% 감소를 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주요 상대국이 즉각 보복 관세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중국이 선빵을 날리고 이런 국가들이 이제 연달아서 보복 관세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스무트 홀리법이 촉발이 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이 됐고 대공황의 그림자는 좀 더 짙게 들이우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후보 대통령 반감이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이때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루즈벨트죠. 자, 루즈벨트는 민주당 루즈벨트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자유무역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물기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관세를 맞추는 이런 상호주의의 무역 정신을 좀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리고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면서 트루먼이 승계를 했는데 트루먼은 요 회의에서 보시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 국가들과 좋은 교역을 창출하면서 흐름이 좋아졌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정욱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무트 홀리법은 대공황을 촉발했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러우 전쟁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방국을 규합하는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시장의 중심이 약간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처럼 그런 것을 발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기가 당분간은 침체 국면에 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트럼프가 왜 요 관세 전쟁을 촉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선이죠. 내년 11월 달에 재선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세계 경제를 또는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거죠. 일시적으로 망가뜨려 놨다가 앞으로는 이제 법인세 인하도 하고 이런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또 다시 재선에 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괴짜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미증시보다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탄핵 선고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또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가 되긴 하지만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된 거 아니냐. 그리고 공매도가 제기됐는데 그 여파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괜찮더라.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통상 정책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증시보다는 좀 더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번 흔들리겠죠. 근데 흔들리면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대신 이제 시장이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현선물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할 수 있겠죠. 이전보다는. 그렇게 되면 싸진 선물을 기관은 매수를 하고 비싸진 현물을 때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코스피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미국이 급락을 하거나 달러가 강세로 보이게 되면 그때 코스피가 좀 안 좋아지죠. 자,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코스닥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최근에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자,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일단 3월부터 흔들렸죠. 그러니까 4월 중순은 되어야만 코스닥도 받는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흔들리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국내 산업의 주요 기상들을 좀 살펴보죠. 자, 최근에 좋지 않는 기업은 뭐 반도체도 또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보조금도 안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설립을 하고 또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단 말이죠. 자, 자동차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두들겨 맞아서 상당히 요팡이 단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죠.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수출이 증가를 하죠.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에서 어떤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방산주들은 공매도 우려를 좀 해소하고 앞으로 이제 수주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제약 바이오, 아마케나 기타 여러 가지 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관세에 부과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이 제약 바이오 산업 여기는 이제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K 바이오 경쟁력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어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옐로우 칩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전개되죠.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그제 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왜? 자,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자, 우리는 스위스나 중국에 비해서 26% 관세로 조금 더 낮은 흐름이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론자나 우시바이오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한 6% 정도는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공장도 또 짓고 해서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요거 가속화되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된다면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 요게 커지면서 치고 올라가겠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면 셀트리온이 있겠죠. 셀트리온은 그동안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과를 안 했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우리 공장 질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토막 이슈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오히려 악재를 해소하고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최근에 끊임없이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소각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요. 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당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우등성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같이 올라갈까요? 암학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학회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학회 모멘텀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인데 우리 이정우 캐스터님께서 암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미국 암학회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학술 대회고요. 올해는 4월 25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중에 암연구학회는 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을지 궁금합니다.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베이겠어요. 보면 이제 우리 이정우 캐스터님께서 이제 저하고 방송을 많이 하는데 갈수록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앞으로 어떤 학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그 학회가 어떤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서 여러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자, 일단은 암학회에서는 ADC, 카티세포, 그다음 표적항암제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ADC는 뭐냐면 유도미사일과 같다고 했죠. 항치에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암세포를 공략하고 암세포를 가가지고 페어링이 되어서 약물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좋고 또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공략할 수 있다. 카티세포는 뭐냐면 본인의 피를 빼내서 여기서 일정한 부분을 이제 중요한 것을 배양을 시켜서 다시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에 간 장정이 갑자기 이제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체력을 보유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게 바로 카티 세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도 ADC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아마켓에서는 ADC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ADC의 강자 뭐죠? 리가켄 바이오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ADC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새내기주들 중에서 ADC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나 또는 펩트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은 ADC 중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키트루다가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암약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성능 대비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양봉을 만들어 세웠어요. 여기서 소폭 눌림을 주겠지만 11선에서 지지되고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시장 후보 물질에 대해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폭 올라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죠? 피부 미용. 자,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럼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매출도 좋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이런 필러 관련주들, 뭐 이런 기업들은 휴제린, 파마리서치나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세에 무fun지되어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 엔터, 게임.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바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전에 이때 엔터나 게임주들이 일시적으로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들은 일단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벌어들인 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호실적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적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조선이나 방산도 그래도 비교적 먼저 선 조정을 받았고 관세 부과가 좀 적어지죠. 그리고 아까 스무트 올리법 이런 부분이 되면 그때 나치가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정세가 또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어떤 상대 파일을 좀 빼앗기 위한 이런 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조업 리쇼링이나 방위 분담 이런 것 때문에 우방국들의 어떤 신임을 못 얻게 되고 우방국들은 적과의 동침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선이나 방산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이 북극 항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조선주는 앞으로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 요것도 있고 또 물류 관련주들도 이제 북극 항로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맥주들이 움직이단 말이에요. 뭐 누구 그동안에 잘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간 뒤처지고 새로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나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 저출산. 지금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는데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1000번 삽질할 걸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헌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뜨거워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대권 주자들이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대통령실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대주산업이나 유라테크나 이런 세종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또 하나, 중국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젊은 분들도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탈모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탈모 시장이 좀 커지고 파이가 자 이로 인해서 뭐 저도 이제 올릭스를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팅을 해드린 게 분명히 제가 그 오리엔트 전공을 저점에서 제시해드려서 한 33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한번 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 저는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폭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투트랙 전략이다. 크게 한 방 먹고 매일 먹자. 그럼 시장이 흔들릴 때, 이때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죠. 제가 지난주에 새내기주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올라간 게 뭐였어요? 새내기주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때 제시를 해드려서 상한가를 바로 기록했고 급등이 나오면서 한 38%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드렸죠. 파고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또 그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면 요걸 매수를 해라. 그러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한 70% 치고 올라간다. 요게 이제 기법강인데 우리가 그 목요일 날 로컬 했었죠. 팝하고 기법 강의를. 그래서 요거 이제 선행적으로 여기서 맛배기를 보여드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이제 제일약품을 요날 아침에 공략했었고 요날 아침에도 공략했었죠.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요런 그 방어주적인 성격 크게 대주주 물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품절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저점에서 제시해드리는데 상한가 치고 상한가 치고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해서 9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고객도 보면 뭐 한 78%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던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번 배울 건데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블라고 패턴인데 요 TXR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3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오리엔트 전공은 몇 번 해드렸거든요. 이쪽에서도 해드리고 또 중간에서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날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눌러주면 저점에서 사자. 7%까지 눌러줬다가 슈팅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100% 이번 주에 올라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법 강의를 하는데 그 기법 강의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하거든요. 11시부터. 근데 이제 거기서 기법 강의를 해드리고 그런 이제 무료로 이제 투자 전략을 신청하신 분들께 이제 좋은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리포트인데 5공지로 이제 세 종목을 제시해드려요. 두 번째는 신라섬유모터 공략하고 오리엔트 전공을 하라. 그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여기 그게 없어졌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오리엔트 전공 대신에 그 로보틱스 요걸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아무튼 요건 한 30% 가까이 올랐고 90%, 100% 요것도 한 40% 치고 올라갔죠. 이번 주에 해드린 게. 자, 그러니까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걸 한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 더블 시세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동방 메디칼도 추가를 해드렸고 신플랫폼은 새내기주가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요. 그래서 30% 치고 올라가서 저는 또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것도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또 오름 테라피틱은 암학회 관련주죠. 다시 또 다음 주에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리스크 없게 오리엔트 바이오를 해드려서 한 28%까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금요일 날. 그리고 그 전날은 요때도 해드리고 요때도 해드리고 가지고 뭐 이 종목을 오늘도 해드리고 내일도 해드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윙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을 하고 그다음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한 종목 빼놓고 다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10%, 30%, 뭐 100%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를 잘 보시고 그쪽에서 탑픽 종목을 잘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